예, 지금 이집트 카이로에서 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그 협상안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이미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러고 좀 있어요. 도대체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제안했던 이 3단계 협상안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이다영 PD가 한번 딱 리포팅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1단계는 3단계로 주어있어요. 1단계는 6주간 뭐 완전한 휴전하면서 뭐 인질 뭐 다수 석방하고, 그 다음에 인구 밀집 지역에서 IDF군 철군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뭐 생존 인질 전원 석방하고, 그 다음에 영구적 적대 행위 종식, 그러니까 장기 종전이죠. 그러니까 휴전 가자는 거고, 이스라엘군은 가자 전역에서 철군하는 거.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3단계고 마지막 최후 단계에서는 이국가 해법이죠. 팔레스타인 당국이 이제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근데 3단계 하면서 이제 가자 지구 재건 시작과 동시에 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1, 2, 3단계가. 근데 이거는 1단계에서 영구 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뭐 등등 6주 연장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휴전하고 이게 앵커링이 돼 있습니다. 펜딩이 돼 있는데 네트냐후 이거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어요.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 자꾸 미국 국무부에서 최근 좀 행보가 이상한 게 이거는 이스라엘의 안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다라고 우겨요. 지난주부터 계속 뭐 국무부 대변인 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최근 기사도 보니까 블링컨 대통령이 이 3단계 안에 대해서 네트냐후가 수용하기로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스라엘 매체에서 네트냐후 제가 총리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PMO 보니까 우리는 그거 한 적 없어. 계속 그게 완전 충돌되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주장이 그 하마스가 제안했던 내용하고 똑같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지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인데 미 국무부 공식 브리핑입니다. 뭐 매체에서 이게 카더라 뉴스가 아니라 미 국무부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매튜 밀러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이든의 3단계 휴전하는 하마스 제안과 사실상 동일하다. 아하. virtual identical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almost identical, 거의 똑같다고 얘기해요. 고로 하마스가 미국이 제안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하는 3단계 휴전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라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 실제로 이게 들여다 보면 하마스한테 유리해요. 그냥 하마스 박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마스의 입장을 대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압박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 협상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3단계 방안과 네트냐후의 방안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네트냐후 총리실과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거 우리 합의한 적 없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12에서는 무슨 뭐 네트냐후 총리실 문건, 정부 문건 해가지고 문건 이스라엘의 그 협상안 문건이 나왔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그 3단계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총리실이 바로 반박을 했죠. 저거 우리 문건 아니야. 그래서 TOI도 그 문건 출처가 어디예요? 물어보니까 출처를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채널 12조차도 어떻게 보면 극좌 매체이다 보니까 이게 마치 네티냐후가 합의해준 수용안인 것처럼 그게 나왔는데 총리실에는 계속 부정하고 있어요. 그럼 총리실 그럼 안은 뭔가라고 들여다보니까 간단해요. 네티냐후 총리가 제시한 그 전쟁 그 휴전안은 간단합니다. 모든 인지 설방. 뭐 단계 1, 2단 다 필요 없고 모든 인지 석방 1번, 2번 하마스 박멸, 3번 가자 지구에서 IDF 안보 통제 영구 지속 이해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뭐 3단계 재건하면서 뭐 IDF 이거 2단계 아무 상관 못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난스터라고 그래요. 선결 조건이 뭐냐? 일단 하마스 반응 전에는 휴전은 없다라는 거예요. 총리실이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실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의 3단계 방안과 지금 이스라엘의 방안은 완전히 다르다. 충돌이고 근데 블링컨 국무장관은 아예 그냥 가스라이팅을 넘어서 아예 무시를 해요. 아니야, 네타냐후가 나랑 합의했어. 우겨요, 우겨. 그래서 이번에 또 8차로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종합하면은 미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의견과 무관한 자기네들의 독자적인 그 휴전안을 들고선 양쪽을 갖다가 윽박지는 것이고 여기에 찬성하는 게 누구냐면 카타르와 이집트밖에 없어요. 카타르는 뭐 이란 대리 세력 하마스의 어떻게 보면 대리 창구니까 당연히 찬성할 것이고 이집트도 옆에 있으니까 찬성할 거고 얘네들만 붙잡고서 8차 중동회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순방길에. 그래서 얘네들이 합의해주면은 이걸 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스라엘이 참여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조건 참여했다라고 우겨요 지금 거짓의 아비처럼.
야, 이거 이스라엘 총리실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1번 하마스 인질 무조건 석방. 그렇죠. 두 번째 하마스 개멸. 그렇죠. 세 번째 가자주가 IDF 장기 통제. 장기 통제. 야,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협상이 뭐 주거니 받거니 뭐 이런 얘기 막 언론에 했는데 그건 우리랑 상관없다. 우리 총리실 입장은 이거야. 근데 지금 조 바이든이 내놓은 그 협상안을 두고도 이 순위파 아랍 국가에서는 시큰둥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나오는 국가가 이제 카타르, 이집트가 좀 많이 등장을 해요. 블링컨이 방문한 국가고 이들과 어떻게 중동 질서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난 4월 29일 날 사우디 리야드에서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죠. WEF. 거기서 이제 부속 회담에서 이제 그 순위파 장관들, 순위파 국가 외무장관들이랑 미 국무부 장관이랑 이제 가자 전후 통치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놓고 이제 부속 회담을 했나 봐요. 이거 비공개였어요. 그러니까 4월 29일에 있었던 게 최근에 나온 겁니다. 예루살렘 포스트가 특종을 한 건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외무장관과 PA 그 외교 담당 장관하고 설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설전 정도가 아니라 고성이 벌어져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이. 왜 그랬는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이 PA 담당자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네들은 알리바바 40인의 도적대와 같다. 그 너네들한테 왜 내가 재정 지원을 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왜냐면 맨날 너네들 회전문 인사해가지고 결과 맨날 똑같지 않냐. 부정부패가 크만데 요번에 또 나보고 믿으라는 거냐. 너네 재정 지원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PA 외교 담당자가 발끈했죠. 야, 팔레스타인 당국 내부 개혁에 간섭할 권리는 너한테 없어. 막 이러면서 또 대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차고 나간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장관이. 그래서 사우디 장관이 이게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는 살벌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 국무부는 이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지 않아요. JP 기자가 다 문의를 했는데 아랍에미리트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있었던 얘기죠. 그럼 뭐냐면 순위파 국가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 팔레스타인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 항구하고 있고 가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카타르하고 이집트니까 이제 발벗고 나서는 거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합의 안 해줄 거 아니까 이스라엘 무시하고 그냥 얘네들하고 뭐 어떻게 안보 협의체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사우디도 다 자기 관심사밖에 없어. 우리는 그냥 미국이랑 그 상호 방위 조약만 맺으면 돼. 팔레스타인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자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종전 방안도 블링컨이 열심히 뛰어다니지만은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정극 연기도 잘하시네요. PA하고 또 아랍에미레이트 담당자하고 뭐 아주 그 설정글에는 글만 그 기사만 봐도 상상이 되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시는군요. 예.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막 그 이스라엘 총리실에 명확한 것을 그것도 무시하고 지금 막 3단계 협상안이라고 내놓는 것이 지금 하마스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좀 이렇게 좀 막 좌충우돌하면서도 굉장히 급한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금년 11월에 있게 될 그 미국 대선 때문에 이렇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하게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이스라엘부터 보고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갈게요.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인질 구출 작전 4명 한 게 이게 어떠한 이정표예요.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 인질 작전 성공을 분기점으로 네tanyahu 총리는 이른바 그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지난주만 해도 그 6월 위기설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완전 사퇴되는 게 아니고 해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위기설이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극복을 했어요. 네tanyahu 총리가. 자, 그러면 다음 타겟은 어디죠? 미국 대선을 네tanyahu 총리는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어허. 왜 그러냐? 왜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국무부 동원해서 이스라엘 얼마나 괴롭혀왔어요. 내정 간섭 또 이 정도 수준의 내정 간섭 전 본 적이 없어요. 엄청 심한 내정 간섭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걸 이제 자기 정치 세력이 딱 정리가 되니 네tanyahu는 이제 미국 대선에 정조준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미국 상황을 보면은 뭐 성추문 입막음 돈으로 트럼프가 이제 뭐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 언론 매체에서 마치 트럼프가 큰 사고 친 거냐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공소시효 거의 지난 걸 갖다가 다시 재판했고 그 배심원이 뉴욕 사람인데 뉴욕은 민주당 텃밭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모든 미국 사람들의 여론이 뭐냐면 이거 정치 공작으로 보는 거예요. 검찰을 이용한.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율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욕 판결 이후에 내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결집도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중도층까지 흡수하고 있어요. 야, 우리
사법부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면서 중도층까지도 흡수하고 있고 트럼프 지지율가 우상향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트럼프가 지금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네티냐후 총리가 무슨 일이 있냐? 미국 하원에서 네티냐후 총리를 이제 초청해서 연방 하원 의장이 다음 달 27일에 합동연설이 나와 있어요. 의회 합동연설. 이거는 해외 지도자한테 주는 최고의 영예예요. 네티냐후 이걸 요번에 가면 4번째, 역사상 가장 많이 한 그 연설을 하는 것인데, 네티냐후가 이거 연설의 또 귀재 아니겠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무슨 연설을 할까 하면은 이제 가자 전쟁의 도덕적, 정치적, 문명적 정당성을 아마 설파할 거예요. 이 테러리스트와 싸운 거고 우리가 미국을 대신해서 싸운 거다. 문명과의 전쟁이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바이든의 중동 정책은 실패했다. 간접적으로 트럼프의 중동 정책은 평화로웠다라는 걸 이제 대선 지원하러 가는 거라고 현지 매체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거꾸로 이제 네타냐후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 됐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3번째 그 미 의회 연설할 때는 그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어요. 그때 네타냐후 총리가 들어가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란 핵 협의 JCPOA의 허구성을 낱낱하게 다 까발렸죠. 왜? 저 비인가 핵 시설은 그 핵 사찰 대상 목록에 포함 안 돼 있어. 불법적으로 얘네들 개발하고 있어를 미 의회에서 대통령 면전에서 밟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바마 재선에서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JCPO를 깨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브라함 협정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그것의 어떤 뭐 역사는 반복되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라임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또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번에 또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 또 짓밟힘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솔직히 뭐 장외 보수 매체나 이제 트위터상에서는 조 바이든이 뭐 치매다 막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그걸 공식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지금 불리하다는 얘기죠. 공식 매체에서나 월스트리트저널이 무슨 이게 찌라시 매체가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거기서 이제 비하인드도 바이든은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는 네티냐후가 공세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